제가 시작하게 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저는 예비 사회적 기업 나만의 마니또로 시작을 했고,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저희 아이가 그 말을 못할 때 어린이집에서 1년 동안 폭력에 노출돼서 폭력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말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아이가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고, 아이가 자꾸 밖에서 외부에서 맞고 들어오거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이해가 안 갔어요. 아이가 맞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했는데, 어느 날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유치원에서 3살 그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끔찍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이후로 어린이집 이후로 자존감이 무너졌는지 계속 친구들과의 문제에서 약자를 지켜서 많이 힘이 들었었고, 저는 그 아이를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 아이의 어떤 그런 거를 친구들 문제다 이런 걸 나름대로 아이하고 의논을 하면서 왔었는데 잘 되지가 않았어요. 한번 아동기 때 그렇게 큰 마음의 상처나 심리적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그렇게 빨리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이가 결국 중3 때 쓰러지게 됐고, 그 심리적인 문제가 결국 신체적인 질병으로까지 발전이 돼서 저희 아이는 지금 현재 투병 6년째고 앞으로도 평생 투병 생활을 해야 되고 매달 지금 병원에 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저희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아동기의 심리적인 상처나 트라우마가 얼마나 성장기나 아니면 어른이 됐을 때 큰 피해가 될지, 제가 직접 피해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 피해를 저희 아이와 저가 그 피해를 좀 줄이고자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해서 아동기 때 아이의 어떤 심적 불안이나 이런 부분을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유할 수 있는 상품이 있었으면 싶어서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회의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 가톨릭 대학의 그 사회적 기업가 양성 과정을 이수를 하고 육성 사업을 그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래서 지원 사업을 통과해서,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사회적 기업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저는 이제 아이를 가르치는 학원을 했던 사람이라서 학원을 하다가 우리 아이 문제와 우리 아이 피해와 제 고통이 가중되면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육성 사업을 통해서 점차 저희 한 발 두 발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위한 수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 육성 사업을 통해서 법인을 설립했고, 2020년도에 저희들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현재 예비 사회적 기업이며, 올 하반기와 내년쯤 저희들 사회적 인증 기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만의 마니또는 심리 불균형과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아이템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심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제품으로는 여러 가지 집단 상담이라든지 저희 아동을 위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비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 사회 활동이라든지 사회 봉사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사회 공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동을 위한 제품 나비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아동과 어르신 시니어를 연결시키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저희 상담사들이 사회 공헌 활동도 돕고 차후에 상담 능력도 조금 역량도 강화시키고자 사회 공헌 사업으로 먼저 저희들 독거 어르신 무료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노인 인력 개발원과 협업으로 저희 공감 심리 상담사 자격증
가정을 열어서 17분을 1차 공간심리상담사로 양성해서 2020년부터 독거 어르신 전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작년에 2020년도에 2기 공감 선생님과 3기 공감 선생님들이 배출됐으며 그도 역시 노인 인력 개발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공감 심리 상담사를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독거 어르신 1명의 상담사가 3명에서 5명의 독거 어르신을 상담 주치의가 돼서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하고 됐고 올해 그래서 저희들 2년째 지금 독거 어르신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전화를 하셨을 때는 어르신들이 경계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디에요? 왜 전화했어요? 예, 그래서 투명스럽게 받아주시는 어르신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지금 되게 상담사님들하고 가까워지게 됐고요. 그리고 마음도 털어놓고 애로사항도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 2차 백신을 맞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 상담사가 맡은 어떤 어르신이 2차 백신을 맞으시고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쓰러지셨답니다. 그래서 계단에서 구르셔서 좀 많이 다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 상담사님한테 병원 치료를 받고 왔으나 그 후유증이 있어서 계속 어지럽고 손발이 떨려서 일도 못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상담사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제가 그분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여러 군데 수소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와 연결해서 그분이 제대로 주민센터 도움을 받도록 조치를 해드렸고 주민센터 또한 저희한테 엄청 주민센터 담당자도 저희한테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주민센터 담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무원 수는 정해져 있고 또 혜택을 받으실 어르신 복지에 관계된 복지 혜택을 받으실 어르신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찾아뵙고 도와드리지 못해서 가끔가다 가장 자기들이 황당하고 좀 죄송스러운 일은 어느 날 급하게 갔더니 독거 어르신들이 고독사에서 그 고독사 현장에 갔을 때 가장 난감하고 고통스럽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이런 기업들이 사이드로 좀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너무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작년부터 상담사들이 자기가 맡은 어르신들 1년의 연말에 손편지를 써서 선물을 같이 전해주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아직 알려져 있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돈에서 소규모로 손편지와 양말을 사서 조금 보내드렸는데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저희들 그 친환경 그 세제, 주방세제, EM 세제도 만들어서 가까운 양정복 그 주민센터에 취약계층을 위해서 좀 써달라고 저희들 기부도 좀 하겠고 올 하반기에는 저희들 또 공무원공단에서 저희한테 좋은 일을 하니 우리가 좀 선물을 기증하고 싶다 해서 저희들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선물을 조금 같이 받아서 어르신들 전화를 드리고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무게가 있어서 2019년은 저희들 우편으로 보내드렸는데 2020년도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휴대용 소화기나 구급상자 등 무게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어르신한테 전화를 하고 원래 코로나만 아니면 저희들 목적은 뭐냐면요. 독거 어르신들 전화 상담을 통해서 또 전화 상담만 할 게 아니라 전화 상담을 하고 가까운 지역에 여러분들을 모셔다가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수납 정리라든지 나만의 향수 만들기.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프로그램과 또 치매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어르신들이 좀 더 생활에 활력을 얻으시고 자기 삶을 좀 재설계하시고 또 삶의 질을 좀 높이게 그래서 수납 정리를 하면 집안을 좀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고 또 자기만의 향수를 만들면 이 방에 조금 그 좋은 아로마 향기를 하면 건강에도 좋고 남이 방문했을 때도 좋고 또 치매 교육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치매 교육을 통해서 조금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코로나를 뵐 수가 없어서 그래도 이번에 선물 전달을 위해서 저희가 용기를 내서
저희가 직접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2년 만에 처음 만났어요. 전화도 이렇게 소통을 하다가, 물론 저희 전화 상담하는 어르신을 다 뵙지는 못했어요. 일부는 일정이 안 돼서 못 만나서 저희도 우편으로 보내드리기로 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상당수 어르신을 직접 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들이 배우니까 너무너무 반가워하시고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한테 전화하는 상담사를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다고, 어떤 분은 눈물까지 흘리시는데, 정말 저게 너무나 저도 감사하고 고맙고, 저희 조그만 저희 일이 이렇게 이분들한테 큰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일에 다시 한번 제가 뿌듯함을 느꼈고, 저희 이 전화 상담은 끊이지 않고 꾸준히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재결심을 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아이들한테 행복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맑고 밝고 웃기만 해야 될 아이들한테 큰 마음의 상처나 트라우마나 학대라는 그런 불행한 일이 찾아서 아이들이 불행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되면 평생 그 상처의 그늘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행복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행복은 그렇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옆에 그냥 누군가 있어서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내 옆에 믿을 만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